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기습적으로 절하하며 이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갈등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대중국 수출은 물론 신흥국으로 향하는 수출마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속에 5월 소비 심리가 넉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경기 부양책도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가 역대 최악의 실적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인수합병도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지지부진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을 분납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 기기용 차세대 핵심 보안칩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을 스마트 기기에 탑재할 경우에 제조사는 별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 없이 바로 보안 기능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격인데요. 그러다 보니 유럽 증시를 좀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일제히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경기 재개에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일본 쪽에서 어제 경기 재개 비상사태를 좀 배제한다라는 부분도 유럽 쪽엔 영향을 미쳤고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다시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정책 수혜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급등합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항공업계 특히나 대한항공 관련 종목들 한진칼, 우선주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형주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다시금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단기간에 하면서 코스피 쪽에 대형주 위주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코스닥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 2,000선 회복이 안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코스닥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오늘 코스피는 단숨에 2,020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로 운송장비 그동안 쉬던 업종들 다들 올라가고 있는 철강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유가 코스피 쪽이 더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지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전해드린 대로 급등입니다. 2027.82 단숨에 코스피가 치고 올라오는데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면 하루간의 흐름이 거의 꺾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초반에 잠깐 눈치 보기 하다 그냥 확 들어 올려버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다음 볼까요? 기관반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 물량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면 외국인 매수로 한 2시 30분경 안에 소폭이나마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 추세 그대로 본다면요. 좀 이런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개인들이 3,955억 원.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에 들어오던 개인들이 좀 팔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도 장후반에 결국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상승함이 있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요즘에 이 티는 안 나는데 조금씩 올라오면서 신고가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느새 주가 65만 원 부근입니다. 네이버 잠깐 쉬어가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 LG화학이 무려 6%입니다. 삼성 SDI 대형주가 무려 8%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특히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이 대형주에 대한 공급사 측면이죠.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보다 좀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주가는 다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카카오는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카카오는 올라가는데 27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 전에 한번 봤더니 가장 관심 있는 종목으로 카카오가 또 올라와 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는 걸 보니 카카오가 요즘에 인기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LG생건 지금 0.79%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현대차 지금 1.98% 올라갑니다. 일단 현대차도 눈치 보다가 오늘 장중에 9만 한 8,000원, 9,000원대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이 10만 원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잘 달리는데 이제 20만 원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SK 오늘 급등하고요. NC소프트 신고가 이후에 잠깐 쉬어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724.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훨씬 세고요. 코스닥이 잘 달리긴 하는데 일단은 코스닥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워낙에 좀 급하게 계속해서 조정 없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순환매 장세가 조금 펼쳐지는 모습도 코스닥은 펼쳐지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네,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잠깐 움찔하다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 수급 잠깐 보시면요. 어제는 외국인이 이끌었는데 오늘은 또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요즘에는 지금 주체가 바뀌는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들이 물량 받고 있는 모습 수급상으로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이 쉬어갑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오전까지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요. HLB,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올라가는데 쉬어가던 펄어비스가 지금 다시금 우상향을 합니다. 다음 볼까요? 알테오젠 빠집니다. 알테오젠 워낙에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테마성 종목들은 일부 특정 테마를 그 안에서도 특정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특히나 오후 들어서 좀 지수가 더 올라가니까 조정이 나옵니다. 이런 급등장에선 대형주가 인기 좋은 장에서는 테마성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자금 이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장중 신고가 또 돌파했는데 윗골이 좀 길게 달긴 했지만 여전히 양봉 상황이고요. 3%가 넘게 올라가고 얼마 전에 7만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주가는 12만 원 부근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눈치 보기 하다가 7만 8천 원 부근까지 왔고요. KMW 5G가 조금 요즘에 못 가는 모습이 양회 이후에 오히려 못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원익 IPS 조정 나오는 가운데 제넥신, 휴질, 헬릭스미스 올라가는데 상승폭들은 크지 않습니다. 환율 볼까요? 어제 환율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조정이 나옵니다. 오른 거보다 더 내려가네요. 1235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특징주 바로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유럽 등 각국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국내 증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느새 203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코스닥은 730선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한진칼, 두산퓨얼셀, C큐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C큐브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C큐브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6%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2,17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C큐브 오늘도 꾸준히 오르면서 주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2,320원입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되면서 C큐브의 인증 서비스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큐브는 전자서명 인증 기반의 C큐어 OS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고 모바일과 생체 수기 서명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독자 개발한 생체 수기 서명 인증 기술은 공인인증서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C큐브는 올해 미국에서 2건의 특허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채권단의 1조 2천억 원 안건 의결 소식에 한진칼도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8%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93,1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몇 차례 급등하면서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다는 소식에 한진칼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국책은행은 대한항공과 재무구조 자구원을 토대로 특별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번 지원과 대한항공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3천억 원 규모의 시비 발행 등으로 자금 조달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 두산퓨얼셀입니다. 그린 뉴딜 기대주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4%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14,1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에 가파르게 상승한 후에 종일 빨간불 켜고 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중 하나인 그린 뉴딜 수혜 기업으로 두산 퓨얼셀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그린 뉴딜의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와 IT 인프라 연계인데요. 연료전지 업체 중에는 두산 퓨얼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 퓨얼셀은 자산 매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1.25% 오르면서 가격은 1,080만 원대, 이더리움 0.62% 올랐습니다. 24만 8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캐시 보시면은 등락 없이 가격은 27만 9천 원대고요. 에어드란 3.96% 강하게 올라주면서 36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확인해 볼까요?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살펴보시면요. 모두 소폭 오르는 가운데 라이트코인 0.21% 오르면서 가격은 5만 2천 원대, 이오스가 0.52% 올랐습니다. 가격은 3,071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예, 시장 이슈 바로 이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경기 안 좋고 다 알고 있긴 한데 1분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 당기순이익이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코로나 충격이 더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네, 1분기 코스피, 코스닥 실적이 거의 마무리가 됐죠. 예. 그런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부터 보게 되면 매출은 선전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수익성 관련된 부분들은 30-40%대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순이익 감소폭이 더 62%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더 좀 심각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흑자가 69%인 411개사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통 시장이 안정적인 실적을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70-80%가 유지가 돼야 됐는데 이게 일단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많이, 특히 1분기 실적은 그래도 3월 달부터 가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직접적인 여파는 2분기 때 더 커질 수 있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이나 철강, 금속, 운수 장비, 유통 이런 쪽은 벌써 순이익 감소폭이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전기전자가 선전했고요. 음식료, 의약품이 벌써부터 어떤 100% 이상씩 성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말해주는 여파가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또 매출은 오히려 좀 깜짝 성장했습니다. 한 6.7%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도 한 20-30% 감소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성님보다 더 어떤 하락폭이 적었다는 데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IT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IT 쪽에서의 순이익이 1.3% 감소했던 모습들 쪽에서의 변화가 어떤 시장의 버팀목이었다라고 하는 흐름이 되다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대표주가 코스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어떤 힘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59.8%. 이 부분은 좀 중소형주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눈높이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비율인데요.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률을 보게 되면 그래도 54.5%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기존의 추세를 보게 되면 눈높이보다 실적을 더 좋게 발표했다는 추세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우상향으로 나오고 있는 기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살짝 커지고 있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전망치 달성률, 즉 이 정도 부분까지 실적이 나오겠지라고 하는 달성률이 85.6%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IFRS 도입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봤었을 때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괜찮은데 달성률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장의 차별화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라는 반증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괜찮았다, 눈높이보다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 부분이 약간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기존의 LNG선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눈높이가 높아졌을 뿐이지 조선주를 얘기할 때 일단 수주와 함께 이어질 앞으로의
성장성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전혀 설명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죠. 그와 함께 또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을 봤을 때 의외로 지금 서흥부터 오뚜기, 빙그레 이런 종목들은 음식료 업종이죠. 하이트 진로까지 같이 이런 종목들의 동향을 봤었을 때 그래도 음식료 업종이 선전했다는 어떤 근거가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추가적으로는 계속 2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이런 기조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2분기까지도 실적 흐름들 확인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 호전 2분기까지 연결돼서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은 하이트 진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다가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이 받는 가격대 부분에서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코엔텍 같은 경우 폐기물 관련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이번에 관련해서 매각 이슈도 있죠. 게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늘린 목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택트 힘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언택트 주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카카오 네이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흐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언택트주의 핵심은 일단 필수 소비재라는 데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집안에 있다 보니까 여가를 활용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가 1분기 실적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여타 업종들 나머지 대표적인 제조업체부터 다 부진한데 이쪽이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는다는 관점 쪽에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특히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제 또 약간 악재성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정부가 이제 지금까지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었는데 이제 공정위가 나서서 불공정 행위에 관련돼서 심사할 수 있는 필요 지침을 마련하겠다. 하다 보니까 어떤 자율과 창의가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대표적인 강점이었는데 이를 규제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기대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첫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올해 예상 순이익이 물론 다 긍정적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흐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뭐 지금 많게는 6, 70배까지 나올 수 있는 수준일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2, 4분기까지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탄력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실적의 정점 여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고점에서 한번 파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이후에 이후 분기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동향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언택트 관련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모더나사 바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소장님과 저희 얘기했던 부분이 모더나사의 백신 개발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고 누가 개발을 하든 간에 백신이 빨리 나와서 지금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이 부분엔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톡옵션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뭐 투기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근데 계속 이 논란이 나왔거든요. 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모더나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살펴봤지만 우선 이 과학은 데이터로 그리고 증명을 통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제시하는 어떤 자료 없이 CEO가 나와서 그냥 말로 했고 45명이라고 하는 그 백신 어떤 그 실험 대상 숫자도 너무 적었고요. 무엇보다 그 전후한 머니게임의 성격, 이 와중에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면들이 많았죠. 우선 뭐 태스크포스 발족하고 나서 백악관 내에 발족하고 나서 3일 만에 그런 결과를 냈고 그 태스크포스의 리더가 또 모더나의 투자자이고 이사회 멤버였고 스톡옵션도 들고 있었고 그 한 방으로 그냥 CEO 그 누구였죠?
누구였나요? 벤셀이란 그 친구 뭐 그냥 3조의 재산을 갖다가 현 주가가 유지된다면 그런 상황까지 간 데다가 그날 1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유상증자 발표, 그리고 그날 CFO하고, CFO면 회사 재무 상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CMO, 칩 메디컬 오피스까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갖다가 털고 나왔다는 얘기는 많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뭐 그리고 어떤 대선용 기획 차원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켜 세웠던 것도, 그러나 어쨌거나 모더나 거는 좀 그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모더나에서 정말 제대로 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공개적으로 모더나에 대한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했던 것에 대해서 뭐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CNBC 같은 데에는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지선물 흐름에서 400포인트 정도 뜨는 것 같다가 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바백스라고 뭐 메릴랜드주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또 빌 게이츠가 세운 그쪽 재단에서 뭐 상당한 금액의 우리 돈 4천억 넘는 지원을 받고 지금 가는데, 어쨌거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임상 실험하고 7월 달 정도에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즈너블한 어떤 타임 스케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WHO가 발표하기로는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믿을 만한 제약사 한 10군데에서 뭐 백신 후보 물질만 해서 한 100가지 정도가 된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라건대 진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백신이 나와줘야겠죠. 다만 이제 이 백신에 대한 기대와 또 비관론이 항상 이렇게 공존하는 것은, 특히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계속했었던 변이를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과도한 기대를 또 품기도 힘든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때문에 뭐 이제 미국 장이 열리기도 전에 많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또 아시아 시장 또 흐름 보지 않겠습니까? 또 막 그냥 날아가고 있잖아요. 중국은 작년에 못 썼던 예산 한 3조 위안 넘는 거, 그거 3조 위안 가까운 돈을 2008년 금융위기 때 풀었던 게 4조 위안인데 그 돈만 해도 컸다고 했는데, 작년 한 해 못 썼던 예산 이번에 또 쓰겠다. 거기다가 또 인민은행에서는 연준에서는 레프라고 하는 것 같다. 똑같은 작업을 그 뭡니까? 채권 맡기고 돈 가져가라 하는 그 작업 말이죠. 인민은행에서는 또 영레프라 부르는데 7일물 또 100억 위안. 100억 위안에다가 위안원 환율 곱해보십시오. 이게 또 1조가 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뿜어졌기니. 그리고 뭐 구르다 허리고 BOJ 총재도 말에 그치는긴 합니다만, 일본 경제 안 좋다, 앞으로도 안 좋다, 우리는 언제든지 양적 추가적인 완화 정책에 나설 용의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냥 뭐 한 4인실 6인실 정도 같이 있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겠다고 저렇게들 나오니까 장이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그동안 뭐 매번 방송 때마다 S&P 500이나 우리 코스피에 코로나19로 인한 급락 당시 낙폭의 50%, 61.8% 이런 걸 갖다가 측정할 때는 과연 이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를 판단하던 차원이었습니다만, 그걸 다 올라선 상황.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미 전고점, 직전 고점, 코로나 사태 발발 이전까지 올라가서 시장은, 코스닥 지수 자체는 코로나 없었어요라고 하는 이 마당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랠리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를 갖다가 예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은 막 달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시장이 어떠한 악재도 반영을 하지 않고 간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홍콩 얘기 좀 여쭤볼게요. 파웨이에 이어서 홍콩까지 지금 뭐 양국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지금 첨예하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 법안이 28일 날 통과될 예정인 것 같아요. 이거 통과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전인대에서 뭔가를 갖다가 내놓을 필요는 있었는데,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이걸로 이슈를 만드네요. 작년, 재작년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태도로, 말투로 이렇게 리커창 총리가 연설도 하고 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그 깊은 내막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리커창 총리의 최근 표정을 봐서는
중국의 그 최고 권력부 안에서의 뭐 권력 투쟁 가운데서 시 주석이 조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제시하는 거 포기하고 홍콩 보안법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툭 던져보고 전 세계 자유진영 특히 서방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로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언젠가는 결국 홍콩을 갖다가 일국 양제라고는 합니다만 저런 식으로 생긴 거는 중국인이지만 생각하는 거나 생활 방식이나 그 체질 자체가 벌써 중국 본토 중국인들과는 다른 홍콩 사람들 그리고 홍콩의 체제를 마냥 저렇게 갖고 갈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의 책임론이 점점 중국을 갖다가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이 조금 전선을 갖다가 한번 옮겨보자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거 한 거는 주말을 넘기면서 특히 어제 미국장이 놀고 미국은 어제 미모리얼 데이로 휴일이었다 보니까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 중국 관련한 뭐 특별한 고위 관계자들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코멘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고 28일 날 통과시키기로 했으니까 통과는 시킬 것이고 홍콩 시민들은 과연 작년만큼의 결집력은 보이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반발할 것이며 미국이 내놓을 제재는 어느 것인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흐름 자체를 보아서는 이 홍콩 문제가 작금의 이 랠리를 갖다가 손상시킬 재료로 작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홍콩 달러가 안정적입니다. 뭐 7.75, 1달러당 7.75 하한, 7.85 상한, 그 안에서 좁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의 고정 환율제에 가까운 달러 패거제를 쓰고 있는 홍콩인데요. 그렇다면은 위안화는 최근 들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홍콩 달러 아직까지 그 밴드의 하단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항생 지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저점끼리 연결을 한다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추세선 이 부분이 붕괴 직전에 있는데 지금 여 선에 걸려서 기술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홍콩 당국의 어떤 나름 개입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홍콩 지수도 또 이렇게 강한 뭐 반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서 계속해서 이 홍콩 관련한 이슈를 뉴스를 추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작금의 이 뭐 미국, 유럽, 우리 아시아 할 것 없이 가보자 돈 힘 믿고 가보자 하는 이 시장 흐름을 갖다가 꺾을 정도의 파괴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막상 길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일 갖고 네가 왜 그래라고 하는 중국 말에도 그거 하고요.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마냥 저렇게 가는 것을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미국의 입장이고 서방의 입장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찝찝하게 아마 미중 무역 갈등처럼 두고 또 회자되는 재료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무서운 게 한번 경험을 저희가 해봤잖아요. 같이 출렁출렁거리는 부분. 특히 네. 이게 반도체 패권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누군가는 또 뭐 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당장 네. 볼 때는 투심 악화가 당연하거든요. 이게 득이 될까요? 어떻게 독이 될까요? 글쎄요. 뭐 참 어려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지금 뭐 1대1로 가입한 대한민국도 아니고 뭐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라고 하는 EPN,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동맹 체제, 중국을 따시키자고 하는 그런 어떤 구도에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가입 입장을 밝히지도 못하고 양국에서의 줄서기는 계속 강요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참 난감할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된 어떤 지난 십수년간의 한 뭐 수십 년간의 세계화 내지는 옵쇼어링, 산업기지의 해외 이전, 이것이 미쇼어링,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흐름이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자리 잡는데 우리 기업들 참 막막할 것 같아요. 중국의 남자니 그거 하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자니 효율성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뭐 노사관계 측면이나 뭐 생각을 해보자면은 깝깝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 삼성전자와 화웨이 관련해서 반사 이익을 다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그 자체보다는 이 반도체 자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격 그리고 반도체 산업 내에 다소 또 공급 과잉으로 치닫는 듯한 이런 흐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날아가는 장 와중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하는 우리 국내의 묵직한 이 두 종목이 또 개인들의 투자 비중도 적지 않은 이 두 종목이 좀 무겁게 움직이는 배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환율을 좀 여쭤보는 게 어제 홍콩 그 얘기 나오자마자 뭐 지수도 네. 잘 달렸는데 지수 올라가면서 환율도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결국에는 달러가 좀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심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네. 좀 더 심화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서울에서 환율이 예. 계속 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 글로벌 달러 시세가 강으로 가주든지 아니면 앞쪽에서 봤을 때 위안화가 눈에 띄게 약세로 가주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은근한 먹구름 정도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햇빛이 잘 보이지 않는 정도의 구름은 온 하늘을 덮고 있는데요. 옅은 구름이 덮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폭풍우가 몰려온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시각을 저는 유지하면서 해왔으나 자금의 최근 한 며칠 동안은 그냥 인정할 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물론 45도, 50도, 60도 기울기에서 수직 상승하는 종목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죠. 뭐 어느 종목이라고 얘기 안 해도 K 종목, 뭐 이런 뭐 N 종목 쓸데없는 다 아시는 종목들. 그러나 벌써 이제 조금 위험 단계에 접어는 들었습니다만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렇게 치솟는 주가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더라도 결국 돌아서는 상황이 오거나 그 시점에 접어들면 그렇게 수직 상승으로 스타트했던 지점까지 또 돌아오는 게 모든 또 시장의 속성인데요. 그 장을 갖다가 지금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내달리고 있는 이 시장 흐름에 너무나 역대급의 대응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악재. 지금은 악재성 재료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악재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자가 빠진 진정한 악재가 출현하는 그때까지. 지금 봐서는 어지간한 충격이 거치는 2차 코로나 확산도 그다지 뭐 전저점을 위협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지금 뭐 시장 흐름 그 자체를 갖다가 인정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미 많은 수익을 그것도 아마 기대 이상의 수익을 누리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좀 그거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개인들만 팔고 기관이 사고 있고 뭐 이런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런 수급 동향이 보이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뭐 먹고 있는 포지션 굳이 먼저 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 몰빵만은 자제하고 조금씩 나눠서 가는 그래서 향후 장세의 어떤 또 변곡점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 정도로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이야기 출발합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종목 선정하시기가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종목은 저희가 들어봐야 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양한 섹터에서 한번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엔터주라든지 뭐 계절 수혜주 그리고 이제 건설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엔터주 중에서 그 SM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그 온라인을 통해서 라이브 콘서트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따른 중국향 활동이 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한령 상당 부분 완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표면적으로 코로나19를 가장 빠르게 좀 극복하고 있는 만큼 중국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과 합작으로 SM의 아티스트가 좀 참여를 하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제작도 상당히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기는 했죠. 1분기에 NCT 127 음반 그 72만 장 비롯해서 115만 장의 판매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3월부터 콘서트, 팬미팅 이런 오프라인 매출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었던 게 그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 꾸준하게 이제 밑으로 좀 찍어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빠르게 수급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도가 이제 5월 한 중순부터는 좀 멈췄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재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27,000원대에서는 약간 이제 수렴이 됩니다. 고점과 저점이 조금 좁아지는 수렴이 나와서 발산이 상방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엔터주 중에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이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정도까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위닉스인데 그 전국에 이제 장마가 좀 진행이 된 이후에는 초여름 더위가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라고는 하지만 갈수록 그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이 계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때이른 더위이기 때문에 올해 무더위가 좀 예고가 되고 있어요. 여름 수혜주들이 좀 꾸준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그 V자 반등을 일단 시도를 했죠. 그리고 가격 부담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뭐 전고점 가볍게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고점을 뚫었으니까 더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언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수를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좀 주춤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이 신규 테마주로 쏠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 테마주는 앞으로 이제 몇 차례 정도 그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여름이 시작되는 6월 정도까지죠. 역대 흐름을 보면 그 무더위가 진행되는 시기보다 무더위로 진입하는 초기에 굉장히 이제 무더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마 여름 관련된 수혜주를 매수해 보기에 좀 괜찮은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닉스는 그 공기청정기도 생산하고 있고 제습기도 판매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공기청정기와 제습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를 겪다 보니까 최근에 부각이 안 됐었던 게 있죠. 미세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있기 전까지 미세먼지 문제가 항상 여름을 괴롭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게 코로나19로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중지되거나 축소되니까 뭐 미세먼지가 줄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이 조업 복귀율 90% 넘었고 지금 공장 가동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잠깐 들어갔던 미세먼지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 수혜주들이 움직일 타이밍이 어때요? 거의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라도 한번 그 제습기라든지 뭐 가습기 이제 이런 업체들 조금씩 이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가전 제품 판매 증가가 올해도 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21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급락했던 가격을 아직 다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현 시점에서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반등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25,000원 정도까지, 손절가는 19,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그 IS 동서인데 이게 이제 연이틀 급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건설주가 최근 들어서 또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중견 건설 업체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뭐 콘크리트 그리고 타일 뭐 이런 위생 사업도 좀 영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내 건설주에 이제 기회 요인들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는 이제 디지털 기반의 투자가 다수 예정되어 있긴 한데 그 최근 서울 용산에 미니 신도시급 8,000가구 공급 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그 신규 주택 관련된 투자가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그 IS 동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IS 동서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기보다는 국내 건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되는 투자 심리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IS 동서도 결국은 이제 건설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주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형 건설 현장이었던 부산의 그 용호동 W, 재작년 완공된 이후에 수주 공백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그 작년부터 수주가 회복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3.3조 원, 3조 3천억 정도 수주 잔고를 좀 확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 3개년 정도 매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 지금 신규주택 수요가 높은 광역시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민주당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주택 가격 안정인데, 이게 이제 세금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다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린벨트를 풀던 이제 서울의 주택을 더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권에 그 신규 주택이 계속해서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관련해서 국내 내수 비중이 높은 건설주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IS 동서 같은 경우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회사인 인선 ENT인데요. 작년 6월에 그 건설 폐기물 1위 업체인 인선 ENT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그리고 건설 폐기물 업체 시너지가 기본적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정부의 환경 규제가 요즘 들어서 강화가 되고 있죠. 친환경주가 움직이는 게 그런 모멘텀인데,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늘어서 그 폐기물 처리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가 예전 대비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대부분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았죠. 하지만 인선 ENT는 1분기에 영업이익 124억으로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 코엔텍이 있는데, 지금 코엔텍의 적격 인수 대상으로 IS 동서가 선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입차를 통해서 이제 최종 인수자를 결정이 되면 국내 폐기물 사업에 선두주자가 부각되면서 주가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IS 동서가 그 추진하던 사업 중에 건설 외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대라든지 변기 이런 유업 제품인데, 이 유업 제품을 지금 분할을 결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분할 후에 좀 매각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그 건설과 건설 폐기물 사업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죠. 쉽게 말해서 그 덩치를 너무 키우지 않고 알짜선언만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 부근에서 이제 진입하게 됐을 때 한 44,000원 정도 단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손절선은 한 29,000원에서 3만원 좀 레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기관 수급입니다. 기관이 사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할 때 이제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죠. 기관 수급 따라서 매매하시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수급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시간에 라운피플 말씀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라운피플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가격에서 이제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뭐 현재 시점에서도 위치는 좋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보유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목표가가 24,000원인데 지금 상단으로 한 1,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추세도 안 깼고 5일 이평선도 약간 깨더라도 종가로는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5일 이평선 위로 타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건 그냥 이제 뭐 상승 추세죠. 그래서 보유를 계속 하시면 아마 24,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많은 업체고요.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셔서 24,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단기 종목으로는 리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중에는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황사라든지 뭐 미세먼지 이런 테마주로 수급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아직은 이제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 이게 테마의 순환매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그 6월달 초에 디지털 뉴딜 관련된 구체화 방안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제 환경 정책들도 또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환경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테마주도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요. 목표가는 한 25,000원, 손절가는 한 1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좀 편안하게 보유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닉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